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연말임에도가 아니죠.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세금 이슈가 좀 시장에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코스피 여러분들 3일 동안 개인들이 진짜 미친 듯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3일 연속 던졌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납득이 돼요, 사실. 왜냐면은 사실 개인들은 이제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던져야 되죠, 일단은. 피하려면. 그죠? 그럼 외국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던질 게 뻔한데 개인들이 던지는 걸 높은 구간에서 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던지면 던져라. 나는 밑에서 입 쩍 벌리고 있을 테니까 너네들이 던지는 거 내가 받아갈게.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들은 그냥 던지고 외국인 기관들은 위로 안 사주니까 뭐다?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최근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도 종목이 안 올라가는, 수급이 좋아도 종목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전기전선 관련주들은요, 제가 이게 좀 뭐 딴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이제 뭐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분들도. 근데 뭐 저는 웬만해서 주식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지인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되려 더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제가 뭐 까놓고 말하면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주식이 좋은 기업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좋은 기업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빠질지는요, 여러분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쓸데없이 솔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하는 건 사실 난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거를. 그치만 올라갈 이유보다 떨어질 이유보다 올라갈 이유가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들이야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뭐 가까운 지인이 이제 금을 사는 게 어떻겠냐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 근데 금이야 뭐 사실 뭐 실물 자산이고 주식, 부동산, 금, 은 뭐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근데 뭐 금이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 하고 넘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였었던 얘기가 있어요. 금을 사는 것도 사는 건데 구리가 어떻겠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구리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저번 달인가 뭐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구리가 지금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때가 이제 구리 관세 얘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금도 금인데, 그러니까 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자산. 그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나마 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런 뭐 어떤 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뭐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금을 사재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금이야 어떻게 보면 좀 전 말씀드린 좀 상징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는 거고, 무엇보다 금의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을 보고 뭐 경제를 전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산업이 유망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산업에도 가장 중요한 건 전 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리가 없으면 멈추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금이 없다고 해서 멈추는 산업이 있나? 물론 금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전 구리는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산업에서 다 쓴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구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구리값이 오를수록 웃는다 전선업 이거는 뭐 많이 말씀드렸죠.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값도 이게 뭐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 실물 자산 플러스 전기전선은 신재생 들어가지, 데이터 센터 들어가지, 자동차 들어가지, 반도체 IT 들어가지, 바이오에는 안 들어가지 뭐. 근데 바이오에도 금은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차라리 구리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다 내년에 좀
목돈으로 그냥 차라리 구리 ETF를 좀 사놓을까? 뭐 이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 전기전선 업계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지인이 뭐 어떤 실물 자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한 거잖아요. 예, 그냥 단순히 이제 예,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구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구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럼 저는 전기전선 관련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 물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수를 끌고 가는 게 반도체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 당연히 중요하죠. 반도체 없으면은 뭐예요? AI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ESS, AI 못 돌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구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 돌아가요. 네. 구리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전선 관련주들은 충분히 더 갈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 조금 보태면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뭐 전기전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그러진 않습니다만, 요거는 저도 이제 그 어떠한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아서 이제 본 건데, 전기전선 3분기 실적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요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서 3분기에 대한전선이 전분기 6.3%,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다른 거에 비하면 뭐 60%, 30%, 16%. 근데 이걸 연으로 땡겨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LS 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그다음 대한전선. 그죠? 근데 대원전선하고 LS 마린 솔루션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대한전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대한전선이 어떻게 보면 시총 가장 큰 종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또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연으로 따지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좋다. 그냥 뭐 댓글 보니까 요즘에 뭐 대한전선 주가 안 올라가니까 뭐 18,000원 찍고 온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개인들의 물량이 많다, 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다 알고 따질 거였으면 사실 대한전선을 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대한전선을 사서 갖고 있다라는 게 좀 더 패러독스 아닙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결국 그거죠. 사놓고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죠. 아무 의미 없다. 결과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차고 넘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께서도 그런 거에 괜히 또 휘둘려서 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뷰라든지 관점 같은 것들을 뭐 굳이 뭐 바꿀 이유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제 기준에, 물론 제 기준에 그냥 아닌 것 같다, 삐리하다 하면은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굳이 뭐 대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노이즈를 찾을 것보다는 이 산업에 대한 기대치, 산업에 대한 관심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럴 때일수록 이 산업을 공부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결국. 요거 딛고 이제 어떻게 대가리 돌리냐, 요 차이니까. 지금 구간도, 그리고 어차피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힘을 모아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면 땡큐고, 밑으로 돌렸을 때는 충분히 비중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가격대로 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저희 형제TV 2026년을 또 준비하는 종목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플하죠.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 명확하잖아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밑에서 받아 먹겠다라는 건데, 그럼 개인들을 따라야 될지 외국인 기관들을 따라야 될지 제가 뭐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경험상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시장이 보다 더 시장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를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입 벌리고 받아 먹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마지막 또 2025년 VIP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근데 혹여나 내년 준비 아직 미흡하다라고 하신다면요, 저희 형제TV가 준비한 종목들로 한번 최소 못해도 한 상반기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반기까지 시장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나름 있고,
뭐 대한전선과 직접적인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 떠나서 혹여나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요. 내년 상반기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하게 또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이벤트 기회 삼아서 못해도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저희 믿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는 또 크리스마스 다음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